밤에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잠에서 깼던 경험 있으신가요? 피가 안 통하나? 다리에 문제가 있나 싶은 고민에 빠져서 한참 신경을 쓰다가도 어느새 통증이 사라지면 내가 그랬던 적이 있었나 싶게 잊고 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평소 손발이 자주 저린다 하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보통 이렇게 쥐가 자주 나거나 손발이 자주 저린 경우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또 다른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돈키호테의 척척 박사님, 보성한 의원, 이만희 원장을 모시고요. 우리가 흔히 쥐가 난다고 표현하는 근육 경련 그리고 손발 저림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덕분에요. 네, 예상했던 답변 그대로 나왔습니다. 네. 항상 덕분에요. 저도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단순해서. 아닙니다. 네. 아유, 오늘 쥐가 난다라고 표현한 근육 경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이게 종아리 쪽에 그 근육이 바짝 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날 때 쥐가 난다라고 네.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정확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근육의 수축이 불수의적으로 일어난다. 불수의적이란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제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뒤틀림 현상. 그것이 근육의 수축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네. 뭐 그걸 이제 쥐난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게 되죠. 결국은 근육 수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지난번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엄마가 으아! 하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다 말고 달려갔더니 종아리가 아니라 허벅지에 쥐가 난다고 하시면서 네.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 아파서 막 떼굴떼굴 구르시다시피 자다 말고 갑자기 쥐가 날 수도 있습니까? 대부분이 자다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운동을 과다하게 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네. 그 당시에 발생하죠. 저희가 축구 국가대표들 그 연장전에 쓰러져 가지고 다리 이렇게 막 당겨주고 지난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그것이 이제 근육을 과다하게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이제 쥐 내리는 건데 근육 경련인데 네. 그 근육 경련과 달리 이제 일반적인 다른 원인들의 근육 경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근데 그 상당수는 이제 야간에 그것도 이제 새벽녘에 이렇게 근육 수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아마 어머니도 이제 새벽녘에 그러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저 두 가지를 그럼 여쭙고 싶어요. 근육 경련이 가장 잘 생기는 부위라고 하면 우리는 종아리를 떠올리는데 네. 허벅지도 근육 경련이 그렇게 올 수 있는 건지도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왜 근육 경련이 그렇게 일어나는지 밤중에 네. 네. 이제 기본적으로 허벅지든 종아리든 이 하체 근육에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종아리가 더 많습니다. 네. 그런 이제 허벅지에도 마찬가지로 햄스트링이라든지 허벅지 뒤쪽 근육도 이제 수축을 자주 하는 부위이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 새벽에 발생하는 이유는 이제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쥐가 내릴 정도의 근육에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 전에는 서 있고 그래서 혈류가 많이 가 있고 따뜻하고 움직이고 하는 상황일 때는 괜찮다가 네. 새벽녘에 3시나 2시, 4시 요 사이 되면 체온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하루 중 이제 체온이 제일 낮은 상태일 때 혈류가 더 많이 감소하게 되면서 네. 새벽녘에 이제 느끼시게 되는 거고요. 뭐 치료를 할 필요 없는 간단한 경우에는 이제 전해질이 부족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낮에 땀을 많이 흘렸다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는 경우 또 이제 날이 추울 때 잘 뭉친다든지 또는 그 이제 첫 번째 축구 선수 얘기처럼 근육을 많이 사용했다든지 이런 것이 가장 흔한 원인들이고요. 또는 이제 우리가 그 아빠 다리, 책상 다리라고 하죠. 또는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다리. 한 자세를 너무 오래 하고 있을 때 혈관이 좁혀지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할 때도 또한 이제 근육에 가는 혈액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쥐가 날 수가 있죠. 그렇군요. 하체 쪽에 쥐가 나는 경우, 근육 경련이 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근육 경련이 잘 생기는 부위들은 하체고 또 생길 수 있는 부위는 어디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부위에 다 생길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 근육이 취약했고 또 자주 다치거나 한 근육만 많이 쓰는 경우에는 복근도 떨리는 경우가 있고요. 네. 예, 특히 이제 뭐 어깨 근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로 수축을 하는
근육들은 대부분 올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느 경우는 얼굴에 있는 근육도 이제 그 쥐가 나는 그런 형태가 있거든요. 저희가 안면 경련과 네. 쥐가 나는 것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느낌 자체가 다르죠. 예, 쥐가 나는 건 크램프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근육이 꽉 뭉쳐서 수축하기 때문에 한 부위가 만져지고요, 딱딱해지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경련은 바이브레이션이거든요. 이제 신경의 떨림. 그래서 신경의 떨림과 달리 근이 꽉 뭉쳐가지고 오는 경우, 특히 목 근육도 많이 뭉치게 되고요. 다양한 근육들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게 제가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종아리나 허벅지 같은 경우에 다리에 쥐가 났다라고 하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네, 통증을 유발하죠. 네. 다른 부위도 그럼 그만큼의 통증이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종아리와 허벅지가 통증은 가장 많이 유발되고요. 네. 다른 부위도 통증은 유발하지만 좀 가볍게 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특히 종아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신경학적 원인으로도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디스크라든지 하는 네. 부분들 때문에 뭐 요추 5번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경우, 그런 경우들은 이제 그 자세, 밤에 자다가 자세를 삐뚤어 했기 때문에 저는 막 잠들자마자 쥐가 났는데요. 이제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허리를 움직여서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면은 쥐가 안 나고 왼쪽으로 누워 자면 쥐가 나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요추에서 내려온 신경이 근육을 움직이는 것인데 근육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걸 움직이는 신경이 문제가 돼서 오는 이제 그런 이제 쥐내림도 있죠.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고 계시는데요. 1008님께서 저는 운전하다가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납니다. 이럴 땐 왜 그런 건지, 그리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난감해요. 네. 이제 대부분 이제 저희 수동 기어가 아니고 자동 변속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발만 사용하시게 되는데 만약에 질문하신 분이 오른발에 왔다면 이제 클러치와 브레이크와 악셀레터를 밟을 때 좀 너무 긴장해서 밟으시거나 그 시트의 위치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발을 쭉 뻗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는 종아리 근육의 피로가 심해집니다. 그럴 땐 시트 위치를 잘 바꿔서 편안하게 밟을 수 있는, 운전할 때도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밟을 때 발바닥 전면으로 지그시 밟는 자세가 좋은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발끝이나 발뒤꿈치를 이렇게 이용해서 하는 그런 습관이 아마 있으실 것 같고요. 발목으로 까딱까딱까딱 네. 이렇게. 만약에 나는 반대쪽 왼발 안 쓰는 발이 그렇다라고 하면 왼발을 이렇게 그 A필러 쪽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게 되는데 문 쪽에 거기를 꽉 누르고 계신 분 계세요. 운전 초보 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운전하시거든요. 그럼 왼쪽 다리에 쥐가 나죠. 세 번째, 뒤에 주머니에 지갑 같은 거 넣고 계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이제 골반이 삐뚤어집니다. 그렇죠, 자세가. 삐뚤어진 채로 가다 보면 또 그것이 쥐의 원인이기 때문에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이 시트를 바짝 당겨서 허리를 90도로 세우고 페달을 편하게 밟을 수 있는 시트 자세를 취하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분명 세 가지 중에 하나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잘 보시고. 그럼 만약에 운전을 했다가 쥐가 났어요. 달리고 있는 중이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단은 뭐 갓길로 가면 좋겠고요. 통증이라는 게 급격하게 못 쓰는 정도는 아니고 수축이 왔더라도 고관절을 움직이면서 브레이크를 밟거나 할 수는 있으실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왼발로 이렇게 잠시 이렇게 하면서 갓길로 가는 거죠. 위험하다. 왜냐하면 브레이크를 밟는 거니까 악셀레터를 밟는 동작은 아니기 때문에. 또한 이제 아까 하나 빼뜨린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저는 운전 자세 아주 좋고 긴장 하나도 안 해요. 베테랑인데 그래요라는 경우에는 질환이 있으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건 이제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질환들이 있을 때 다리에 쥐가 자주 날까요? 아주 위험한 질환들이 있고 가벼운 질환들이 있고 한데 위험한 질환이라면 파킨슨이라든지 중풍 같은 것들도 충분히 그렇게 증상을 유발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간경화라든지 아니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뭐 기능 항진증도 유발을 합니다만, 또는 이제 어떤 혈관의 병을 유발할 수 있는 동맥경화 같은 것들도 또한 혈관의 노화나 혈관의 어떤 문제가 나쁜 혈액을 많이 보내고 깨끗한 혈액을 안 주면 근육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자기 기능을 잃어버릴 때 쥐가 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질환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좀 흔하게 많이 있고 또 이제 치료도 좀 가능한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디스크 협착증 같은 협착증이 더 종류가 많습니다.
주로 요추 4번이나 5번 쪽에 가서 협착이 돼 있는 경우에 저희가 허리를 틀었을 때 협착이 심해지는 방향으로 틀으면 쥐가 나고 반대로 틀으면 쥐가 풀리고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협착증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지정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쥐가 자주 난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하지정맥이라는 것은 이제 정맥이 혈액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과정 중에 역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혈관 안에 이렇게 그 막이 있거든요. 거름 장치가. 근데 그것이 혈관이 늘어나게 되면 벌어지게 되고요. 또는 그 막 자체가 좀 삭아서 이제 역류를 자꾸 일으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계실 때 엎드리실 때 보면 다리에 정맥이 툭툭 튀어나와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하지정맥류인데 혈액이 제대로 돌아오지 못했을 때도 또한 이제 안 좋은 혈액량의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종아리에 그 쥐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쥐가 날 때 우리가 종아리와 허벅지를 예로 들 때 종아리에 쥐가 나면은 이렇게 발을 들잖아요. 네. 발을 들면서 발목 쪽을 꺾으면 그렇죠. 그러면 쥐가 난 게 좀 풀리거나 아니면 고통이 줄어드는데 그렇죠. 그 방법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근육은 이제 현미경적으로 봤을 때 섬유질들이 서로 이렇게 이가 물려 있는 형태입니다. 톨잎바퀴처럼 그것이 쭉 빠졌다가 쭉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는 구조. 빨대 저희가 이렇게 2단 빨대 보면 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뺐다 꼈다 하는 구조인데 이게 그 수축이 자꾸 되는 거거든요. 네네. 전해질이 부족하거나 너무 피곤하면 영양이 부족하면 수축하다가 꽉 뭉치는 건데 그걸 강제적으로 뽑아내는 동작이 이제 앞꿈치를 당기는 동작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만 또 뽑아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동작은 옆에서 근복이라고 합니다. 근육을 옆으로 잡으면 통통해지잖아요. 네. 쥐가 날 때는 경직된 어떤 동그란 구체의 뭉침이 있습니다. 네네. 그 부위를 옆으로 잡아서 꼭꼭꼭 주물러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주물러 주게 되면 저희가 쭈쭈바라가지고 이렇게 짜먹을 때 누르는 것처럼 그런 압력을 주게 되면 또 쉽게 풀리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그 테니스 공이라든지 이런 공 종류를 놓고 이렇게 비벼주는 그런 동작도 좋겠고요. 또는 이제 다리를 의자에 앉아 계실 때 반대쪽 쥐가 안 난 쪽 무릎에 올려놓으시고 발목을 비틀어주는 거죠. 당겼다가 또는 발바닥에 이렇게 그 족저근막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대가 날카롭게 서 있는데 그 부위를 꾹꾹 눌러준다든지 이런 동작도 전부 종아리에 그 쥐를 풀어줄 수 있는 동작들이죠. 허벅지는 어때요? 허벅지는 어떻게 쥐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까?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그 근육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대퇴 이두근과 이제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홍두깨살 같은 것들이 저희가 육회 먹을 때 먹는 살이 홍두깨살입니다. 그 부위가 그쪽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방이 거의 없거든요. 지방이 없고 우리가 육사시미 할 때 굉장히 빨간 살만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많이 사용하고 힘을 많이 받는 근육이란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엎드린 상태에서 마사지 형식으로 공을 이제 테니스 공을 계속 돌려준다든지 하는 그리고 아까 제가 근복을 옆으로 눌러준다고 했죠. 네네. 그런 동작을 해주게 되면은 좋고 또한 이제 그 따뜻한 찜질 같은 걸 해서 혈류 순환이 좀 촉진되게 하는 방법도 물론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게 이제 뒤 허벅지가 당겼을 때 쥐가 났을 때 주로 이제 쥐는 뒤쪽에 수축하는 근육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앞쪽에서는 주로 쥐보다는 경련성으로 덜덜덜 떨리는 가만히 있는데 근육이 실룩실룩실룩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경련, 바이브레이션이 주로 오고요. 수축을 많이 하는 근육은 너무 힘을 많이 썼을 때 수축하는 쪽으로 병이 발생하므로 뒤쪽 근육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의 알통 쪽에도 쥐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건 원인이 뭘까요? 라는 얘기 3769님께서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리는 뒤쪽으로 수축하지만 팔은 알통 만드는 방향으로 수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축하는 방향으로 너무 일을 많이 했다든지 망치질, 드릴 또는 기타 아령 같은 것을 많이 사용했을 때 근육이 필요한 상태가 되겠고요. 또는 그분들은 아마도 과거에 이두근을 그 손상된 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고 그 부위가 몸이 피곤하거나 전해질이 부족하거나 많이 사용했을 때 또는 밤에 새벽 3시경 체온이 떨어졌을 때 과수축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므로 이제 그 근육을 많이 사용하지 않게 좀 보강을 해 주실 필요가 있죠.
그럼 좀 체온이 떨어진 것 같다 싶으면 따뜻한 걸로 찜질해주면 쥐가 좀 풀릴 것 같고 그렇죠. 근육이 좀 뭉친 것 같다 싶으면 좀 마사지를 해주거나 근육을 이렇게 좀 당겨주는 네.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전해질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전해질을 하면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전해질 음료들이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뭐 칼슘, 칼륨, 나트륨, 아연, 철분, 마그네슘 이런 것들. 거기다가 비타민류의 근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B5, B6, B12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영양제를 드시거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 미네랄 음료를 이제 권장 드리는데 미네랄 음료를 권장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수분이 또한 중요합니다. 근육의 피로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낮에 오는 그 쥐는 대부분 쥐내림은 그 수분 보강이 필수가 되겠고요. 이제 밤에 오는 경우에도 수분은 이제 따뜻한 물로 보강을 해주시면 좋겠고 핫팩을 아예 미리 이제 갖고 주무시거나 하는 방법도 또 도움이 되십니다. 그렇군요. 사마나 사오님께서도 저는 저림 증상이나 통증도 없고요. 발이 항상 차갑습니다. 찬 곳에 노출이 되면 발바닥에 쥐가 나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떤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체질적으로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의 고통인데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네. 뭐 운동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손발이 다 차신 분이 있고요. 네. 발만 차가운 분이 계시고요. 또는 발가락 끝과 손가락 끝만 차가운 분이 계시고요. 또는 배가 차면 발이 차가워지는 분 계시고요. 또는 외기에 추운데 나가면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는 피하 지방이 부족한 분들도 계시고 이런 한 6, 7가지의 종류로 한방에서는 구분을 하게 되고요. 네. 알석하게도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약에 의해서 내과적인 부분에 온도를 공급해주는 냉기를 쫓아내주는 그런 약을 쓰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집에서 하신다면 밤에 주무실 때 수면 양말을 이제 하시거나 아니면 핫팩을 발에 이렇게 대놓고 주무시거나 하는 방법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수면 양말을 신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174 하나님이 몇 달 전부터 다리에 쥐가 나서 자다가 자주 깹니다. 쥐가 난 날은 다리도 붓고요. 종아리에 알벤 것처럼 근육통도 굉장히 심하네요. 침을 좀 맞아보면 도움이 될까요? 라는 얘기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응급처치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침이고요. 댁에서 눌러도 안 없어질 정도의 그 쥐나 뭉침은 이제 한 방에 와서 침을 맞으시면 바로바로 해결이 되십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수축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안에 조직이 괴사된다든지 세포 변성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건 이제 피를 좀 뺀다든지 부항을 또 써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너무 차가우면서 이제 그렇게 된 경우에는 뜸을 뜬다든지 하는 방법을 써서 응급적으로 처치를 하게 되면 금세 이제 호전이 되십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은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은 쥐가 자주 나는 게 없어질 수 있나요? 이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주로 이제 저희가 일주일에 1회 또는 통증이 약할 때는 일주일에 1회, 통증이 셀 때는 2주일에 1회 정도만 발생을 해도 생활에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유발하거든요. 가벼운 저림이라도 이틀에 한 번씩 나타나면 수면 장애를 유발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면 불량이 오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케이스인 경우에는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했는데도 원인이 없대요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또 네. 기저질환도 없습니다 하시는 분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약물에 의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물이요? 고지혈약 같은 거, 예, 또는 뭐 이뇨제. 이뇨제를 하면 아무래도 영양이 미네랄이 빠져나가니까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약물에 의해서 약물을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 특히 노인분들이 나는 노화에 의해서 근손실이 됐기 때문에 쥐가 나나 봐라고 알고 계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약물도 오래 드셨잖아요. 30년, 40년 고지혈약, 혈압약, 당뇨약, 그쵸. 뭐 알레르기약 이런 거를 먹다 보니 그 약물 부작용으로 쥐내림이 오는 경우에는 그 약물만 바꿔줘도 금세 쥐내림이 해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드시고 있는 약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전신 기혈이 허약하신 분들 계십니다. 약하신 분들. 우리 주디님 어머니도 만약에 그 약하시다. 기혈이 연세 드시면 많이 이제 쇠약해지시잖아요. 그것이 원인이 될 때는 진짜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그러시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로 보약 한 제 드시면 금방 좋아지시죠. 그럼 내가 평소에 쥐가 자주 난다. 그럼 한의원에 가서 맥을 짚어보거나 하면은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럼요. 이제 그 한방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이제 그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한방에서 제가 왜 쥐가 나나요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진을 통해서 이럴 때 그러세요, 몇 시에 그러세요, 어떻게 그러세요, 무슨 약을 드시고 계세요를 다 체크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맥을 이제 검사를 해서 하고 혈액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초음파 검사를 해서 있을 수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배제하는 생활 패턴으로 바꿔서 사라진다면 뭐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인데 그런 걸 했는데도 남는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혈세약이라든지 다른 이제 약을 통한 이제 개선을 통해서 쥐내름을 해결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근육에 경련이 온다 했을 때 그 고통은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이제 진료를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손발이 자주 저린다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들 생각을 하던데 맞나요? 저림에 대해서 이제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 손이 뒤틀리면서 구부러지면서 쥐가 나는 경우는 그러니까 저린 경우는 쥐가 나는 것이고요. 그러지 않고 손에 움직이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끝이 저리고 저리하다 감각이 이상하다 하는 것은 신경 그중에서 감각신경 쪽에 장애가 되는 거죠. 주로 이제 종아리 근육의 협착증도 운동신경의 문제로 종아리 근육을 잘 운용하지 못하는 건데 감각신경에 영향을 줘서 말초신경염이라든지 당뇨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신경에 염증이 생기면서 저림 증상, 시린 증상, 뭐 아니면 자결감, 열이 난다든지 이런 증상을 이제 동반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저리다는 느낌과 쥐내리는 느낌은 별도로 구분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쥐가 잘 나거나 손발이 자주 저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찜질팩을 습관화를 해주면은 이게 도움이 좀 될까요? 물론입니다. 이제 그것이 혈액의 문제라면은 특히 도움이 많이 되시죠. 혈액 순환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또는 냉성 체질이 문제라면 또한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제 말초신경염이라든지 염증성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나는 핫팩을 해도 잘 모르겠어라는 경우는 오히려 이제 진단을 필요하시는 염증성일 확률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게 뭐 핫팩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일단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호전이 된다면 많이 애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주물러 주는 건 어때요? 굉장히 좋죠. 그것도 본인이 주무는 거 말고 배우자나 자녀분이 주물러 주시면 저 세로토닌도 나오면서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한데 이 스튜디오에 있는 원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셋은 배우자고 자녀고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기 집에 아버지 어머니 계시잖아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어떻게 주물러 달라고 합니까? 저희가 왜요? 주물러 드려야죠.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예, 저희 PD가 기함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지압법, 뭐 스스로 하든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든 누구를 해주든 지압법 같은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종아리가 가장 많이 발생하잖아요. 종아리 혈 중에 이제 승근혈, 승산혈 이런 두 자리의 혈자리가 있습니다. 종아리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하트 모양의 이만기 종아리처럼 이렇게 딱 있잖아요. 네. 그 중에 밑에 쪽에서 올라가서 쑥 들어간 자리를 승산혈이라고 해서 오를 승 매산자입니다. 산을 오르고 나면 아픈 자리. 즉 종아리를 많이 써서 피로감을 느끼고 쥐가 날 때 누르는 자리가 승산. 산에 올라갔다 오면 눌러라. 그리고 승근은 이제 그 승산혈의 위쪽에 근육의 중심 포인트가 되는데 두 자리를 이렇게 손으로 꾹 눌러주시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근데 그 부위가 아프다면 쥐가 날 확률이 높으신 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주 눌러주시고요. 팔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곡지혈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팔꿈치에 그 부위를 눌러주시고 또 손이 오그라드시는 분들은 합곡혈이라고 있습니다. 합곡혈. 예, 그 자리가 또 이제 요혈이어서 지그시 눌러주시면 어디요, 거기가? 도움이 되는데 저희가 소화 안 될 때 눌러주는 자리 아세요 혹시? 네. 그 자리가 합곡혈이라고 해서 그 손에서 가장 센 근육, 엄지손가락 쪽 근육에 쥐내림을 이제 풀어주는 그런 혈자리이기도 합니다. 문자창으로 주물러줄 사람 없으면 안마기로 해야죠. 라는 얘기도 주셨네요. 안마기가 사람 손을 못 따라가요. 한종혜님. 저는 저녁에 누우면 등 쪽 옆구리 쪽에서 자꾸 쥐가 나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오하은님. 옆구리가 시리신 건 아니시고요. 쥐가 나는 거죠. 옆구리가 밑이냐 위냐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밑이냐 위냐에 따라. 약간 밑에 쪽이면은 골반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골반이 약간 비틀어져 있다든지 하게 되면 혈류순환이 안 좋고 신경의 문제를 봐서 그럴 수가 있고요. 약간 위쪽인 경우에는 늑간신경통이라든지 갈비뼈와 또 연결이 되는데 아니면 하시는 일이 옆으로 틀어서 외복사근과 내복사근을 비트는 동작에 업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한쪽에서 반대로 자세를 틀어서 일하시고 자세를 왔다 갔다 하신다든지 또는 그 아픈 부위가 혹시
그 통증이 있는 경우라면 그 대상포진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피부 상태가 빨갛게 돼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인이 워낙에 다양할 수 그렇죠.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등 쪽 옆구리 쪽에서 자주 쥐가 난다. 쥐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지 쥐가 풀리나요? 일단 대상포진은 이렇게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 부위를 사실은 저희 합리원에 오시면 침을 맞는 것처럼 이렇게 따끔따끔한 자극을 해주면 좋습니다. 저희 이렇게 마사지나 목욕탕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약간 그 자극이 되게 이렇게 두들겨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안마기처럼 되는 거. 그 부위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신경도 좀 자극을 하게 되고 혈류순환도 촉진되면서 하고 나면 빨개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혈액이 공급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자극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새벽에 종아리에 갑자기 쥐가 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최현식님. 제일 좋은 거는 엄지발가락 당기는 거죠. 엄지발가락. 발가락들을 뒤로 제끼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안다면 가족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마저도 이제 혼자 주무시는 경우라면 아까처럼 그 침대에서 옆으로 앉으셔가지고 그 쥐 나는 다리를 쥐 안 나는 다리에 올려놓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뒤꿈치를 잡고 앞꿈치를 당기는 거죠. 그런 앞꿈치를 무릎 쪽으로. 그렇습니다. 그것도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좀 폼롤러 같은 거를 종아리에도 놓고 계속 이렇게 다리를 비벼주는 이제 그런 동작을 계속 하시게 되면은 근육이 다시 수축된 게 펴지면서 쥐 내림이 좀 이제 감소하실 겁니다. 저는 왼쪽 허벅지 안쪽에 사타구니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이 핸드폰 진동 오듯이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 자주 드는데 쥐가 나는 건가요? 아니면 경련이 오는 건가요? 경련입니다. 핸드폰 진동처럼 오는 게 전형적인 경련인데 이제 그 근육들 중에 사람들 근육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요. 과거에 다쳤던 근육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허벅지 안쪽은 고관절 쪽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이 삐뚤어 돼 있다든지 또는 다리 길을 재봤을 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 왼쪽 다리가 긴 분들이 있습니다. 다리 자체가 긴 건 아니고요. 골반이 틀어졌을 때 왼다리가 더 길면 평상시에 다닐 때 본인은 제대로 다닌 것 같은데 사실은 왼쪽 다리를 계속 누르고 다닌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중에서 걷는 자세에 따라 바깥쪽 또는 뒤쪽 이제 고관절 그 인대가 하중을 받고요. 지금 질문하신 분처럼 안쪽에 이제 하중을 받으신 분들은 하루 종일 걷고 다니고 나면 그날 밤에 그 부위에 가서 그 근육이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영양이 부족하고 미네랄이 딸리니까 진동을 해서 바이브레이션이 되면 이제 경련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4711님께서 교통사고 이후에 후유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손발 저림이 좀 심한 상태인데 이것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그런 경우가 이제 한방적으로 접근이 가장 좋은 것이고요. 교통사고 후유증 같은 경우에 이제 목이나 허리를 많이 다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부위의 문제로 인한 신경에 대한 후유증이냐? 이제 그 부위가 되게 되면 이제 척추를 바라주는 추나와 함께 여러 가지 약침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겠고요. 또 그것이 아니고 근육의 문제, 손상이라면 지금 오늘의 주제인 이제 쥐내림일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근육의 영양이 공급될 수 있는 이제 근육 보강제 등을 통해서 후유증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육 보강제는 먹는 거예요? 네, 한약인데 한약 중에도 근영양에 도움이 되는 뭐 한 가지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걸 그 환자분 체질에 맞게 하게 되면은 근육으로 공급된 영양이 상승하면서 근육의 부피도 커지고 운동했을 때 근육의 발달도 촉진시키는 그런 한약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왼쪽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쪽이 진동 오듯이 이렇게 네. 경련이 온다 했던 분이 고관절이 문제군요. 저 왼쪽이 길다고 하더라고요. 라는 맞습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2560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손발이 많이 저리고 감각 저하까지 왔어요. 손발 관절 통증도 느끼고 있는데 한의원에 가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암 자체보다는 이제 항암제의 문제입니다. 항암제의 위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쵸. 이제 항암제 자체도 일으키고요. 또는 항암제가 간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 간에서는 이제 혈관 영양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공급이 잘 안 되면서 혈관 위축이나 근육 위축이 오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네. 항암은 항암대로 하시면서 항암제에 대한 후유증으로 망가진 근육과 혈관은 한약으로 보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근래는 이제 한방을 이용해서 양방으로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한방으로 그 항암 독성은 제거하고 이런 치료들이 많이 개발돼 있기 때문에 그 협업해서 협진으로 이제
진료하시면 그 부분도 해결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한방과 양방의 협진을 통해서 더 빠르게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오시는 그런 식의 치료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2312님의 질문도 마저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저녁이 되면 다리도 많이 붓고요. 자기 전이나 자는 도중에 갑자기 쥐가 많이 납니다. 어떤 날은 욱신거리면서 종아리 쪽이 아프고요. 피부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엄청 가려워요. 건선인가 싶을 정도로 가려운데 보습 크림을 발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날은 어김없이 쥐가 나고 다리가 계속 무겁고 피곤하기도 한데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그런 분들의 특징은 붓는다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붓는다는 것은 혈액이 밑으로 내려가서 잘 안 올라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산소와 영양이 결핍된 검은색의 혈액이 고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피부 질환도 잘 생기겠죠. 그리고 붓겠죠. 그러면서 영양 공급이 계속 안 되니까 근육이 뒤틀리겠죠. 이런 증상을 지금 호소하시는 거여서 일단은 정맥류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정맥류가 있다면 치료하시고 정맥류가 없다 하면 혈류순환 장애이기 때문에 혈류순환 시켜주는 한약이나 침을 드시되 댁에서 꼭 하실 것은 발을 심장보다 높게 올려놓고 주무시는 거. 한 조금 올려놓는 게 아니고요. 심장보다 높아야 되니까 베개 정도가 아니고 방석 한 5개 정도 이렇게 놓고요. 발을 올려놓고 그 발만 올려놓으시면 혈류가 쉽게 심장으로 회귀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감쪽같이 없어져서 특별한 치료를 안 받고도 그 회복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늘 주무실 때 그렇게 주무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하셔야 될 분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하지정맥류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없다면 주무시는 자세를 그렇게 다리를 올리고 주무시는 거. 9737님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등 뒤에 담이 자주 오는데요. 이게 쥐나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걸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담이 걸려서 오래 가는 분과 짧게 가는 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짧게 가는 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노폐물이 많아서 순환 자체의 림프 순환이라든지 혈액 순환이 안 됐을 때 근육이 일시적으로 이제 장애를 보이는 경우는 담이 걸렸다가 금방 풀립니다. 그런데 담 결린 채로 오래 가는 경우에는 늑간신경통이라든지 근육의 손상이 발생해서 오는 경우들 그것이 심해지면 기흉이 오거나 이렇게 올 수도 있거든요. 폐의 막은 여러 개의 막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어떤 노폐물이나 공기나 이물질이 꼈을 때는 이제 늑막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기흉은 구멍이 뚫리는 것이고요. 네네. 이런 류의 증상들이 대부분 이 폐를 감싸고 있는 여러 잔근육들의 손상인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우리 오늘의 주제인 쥐내림처럼 일시적으로 그러는 경우는 마사지, 따뜻함 이런 거로 해결이 되시는 거고요.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면 가까운 의료관을 방문해서 어떤 질환이 있는 것이 아닌지 검사한 이후에 침이나 부항 등을 통해서 치료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자주 오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계속 안 떠나고 계속 있는 거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뭐 질환에 따라 다릅니다만 아무래도 환자분의 불편함이 큰 쪽이 좀 더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죠. 왔다 금세 사라지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게 더 고통이 클 테니까 그런 그럼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료기관을 찾아보시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만희 원장과 함께했고요. 늘 화요일마다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십니다. 오늘은 쥐가 오는 것 과 그리고 근육 경련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손발이 저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과 그리고 고통까지도 이렇게 해소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